자, 오늘 제가 나스닥 증시 전망을 이렇게 또 올리는데, 자, 제가 어제 한국 증시 전망 올렸어요. 그죠? 자, 그 한국 증시 전망을 보고 다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. 근데 여러분들, 제 유튜브 채널 볼 때 딱 이겁니다. 과거에는, 썸네일을 만들어 놓고 제가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. 한번 해본 거지. 근데 그거 다 부질없더라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썸네일을 만들면 그것과 유사한 방향성으로 내가 증시를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미국의 대공황 생각하지 말라. 한국의 대공황 일단은 생각하지 말라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자, 그러면 미국이야 원래 제가 한결같이 대공황이 안 올 거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공황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강하게. 근데 제가 한 발 물러선 이유는 저는 어떤 희망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그 희망이라는 게 빠르게 오지 않는다. 이걸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, 여러분이 제가 뭐 한결같이 얘기하지만 오늘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 코리안 버핏 채널을 들으면서 들었지. 그래, 잊지 말자. 이런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무리 증시가 폭등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잊지 말라. 그런 거를 저는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 폭등에 취하시면 안 돼요. 응? 아셨죠? 자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무조건 하셔야겠죠? 자, 일단 파월이 인플레이션 억제 최우선 과제라고 이제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죠.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관세 끝났습니까? 관세 협상 끝났습니까? 안 끝났어요, 여러분들. 안 끝났어. 그리고 이 관세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난다.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. 그쵸? 그 얘기는 미국이 앞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.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실제로 올지 안 올지는 가봐야 알지만 이런 악재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. 자,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여러분이 별거 아닌 악재로 생각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.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게 훨씬 중요해요. 더 큰 것들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막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. 증시 전고 좀 돌파하겠구나. 하러 가는구나.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우리 증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제가 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잖아요. 그죠? 넘어야 할 자리를 넘지 못하면 안 된다. 응? 올해 내가 코스피의 저점을 안 낄지도 모른다.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겠다. 라고 했지만 거기까지 다시 저점 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만큼 우리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고 암울한 시장이다. 그래서 제목이 진짜 개미 다 올해 주시장 털린다.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.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주시장 개미 다 털린다. 이 얘기를 매번 합니다.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주식 해보니까 진짜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.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1년이 지나도 나는 제자리거든. 벌었다가 크게 잃고 깡통 차고 계속 이거 반복하게 돼 있어요. 앞으로 시장은 과거의 시장보다 더 어려운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만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. 저는 그거를 거듭 말씀을 드려요. 자, 트럼프가 한마디에 껑충 일주일 사이에 30% 올랐다. 자, 이런 뉴스 나오면 미친다고요.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런 생각 하신다고요. 그런 생각 하시고 주식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냉정하게 좀 바라보시면서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까? 그 다음에 나올 이런 악재들이 과연 우리 증시, 한국 증시에 또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가?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고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 때이다. 그냥 무작정 매수하고 들고 있는다. 이거의 정답이 아니다라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, 그렇다고 무조건 대공황이 온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셔도 안 된다. 저는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려요. 지금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인드는 딱 그겁니다. 아주 뜨겁게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차갑게 생각하지도 말고 이 선을
잘 지켜야 돼요, 여러분들. 그래야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제가 봤을 때 조금 성공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,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찬란한 미국은 없다. 그건 저는 거의 웬만해서 바뀌지 않을 거예요. 자, 차트 보고 이거 마무리 지을게요. 오늘 영상 그렇게 길게 안 찍을 겁니다. 여기까지 이제 더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 자, 전고점 보러 갈 수도 있겠죠. 그쵸?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얘가 오버슈팅 나와도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. 오버슈팅 나와도. 일단은 21,000쯤 해서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이 폭이 작아요. 작아. 그러니까 상승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코리안 버핏은 보는 겁니다. 그렇다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해서 이렇게 된다, 이 얘기도 아니에요.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을 그리면서 굉장히 출렁일 것이다. 그러면 이렇게 출렁이면 여러분의 개별주는 어떻게 될까요? 개별주는 더욱더 출렁이고 어떤 종목은 계속 떨어질 수도 있겠죠. 그죠?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, 저는. 과거에 비해서. 자, 과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자, 코리안 버핏이 이야기하는 건 딱 이겁니다. 이제 이런 시장 없을 거야, 당분간은. 그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올해는 이런 거 없을 거야 라고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내년에도 없을 가능성도 존재한다, 안 존재한다? 존재한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. 역배열로 들어섰어요. 응? 정배열이었던 애가 역배열로 들어섰는데 이 역배열도 진폭이 굉장히 크고 이격이 커. 여기서 과연 얘가 이렇게 해서 V자로 반등이 이렇게 나오겠느냐? 아니라는 거예요. 앞서 설명드렸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다음 달에 여러분 경제지표 발표될 겁니다. 그죠? 6월에. 이 경제지표가 일단 좋게 나와야 돼요. 6월에. 여기에서 혹시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침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면 이것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굉장히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일단은 조심하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이거 나스닥 여러분 고점을 일단 돌파하고 보면 돼요. 얘가 돌파를 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돌파를 아직 안 했잖아요. 근데 벌써부터 축배를 들고 축포 터트리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여러분들 막 오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내리면 또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조절하셔가지고 냉정하게 투자를 진행을 해 나가셔야 돼요. 특히 앞으로의 미래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하지 않아서 저는 죄송스러운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. 계속. 저도 미국 증시가 더 갔으면 좋겠고 우리 증시 당장 좋아졌으면 좋겠어요. 근데 지금 당장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고 우리가 기회를 좀 이제 찾아봐야 될 때이긴 한데 그게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해야 되고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되는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진짜 고수가 아닌 이상은 얘가 여기서 돌파를 했다고 해서 아유 코리안 버핏 너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올해 증시가 이렇게 진폭이 컸잖아요. 이 진폭을 버티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단점이 있어요. 나중에 안 좋은 장이 왔을 때 크게 뒤입니다. 마치 대공황을 주장하는 유튜버들이나 대공황의 어떤 그 음모론에 빠져서 무조건 주식은 하락하고 세상은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시장은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변하고 있지 않는다. 이걸 꼭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고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코리안 버핏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